요걸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하나의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다. 우리 도시군을 다 합하면 전국인가요? 특광시군을 다 합합니다. 전국인가요? 잠이 영 안 깨는데 보니까. 도시군을 다 합하면 전국이잖아. 아니, 특광도 도 밑에 있는 시군 그게도 전국이지 뭐. 자, 그리고 우리 국회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시군 단위로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국토개혁법이고, 우리 국토 전체 방향은 누가 제시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토 전체 방향은 당연히 누가 할까? 국가가 하겠지. 국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하는데, 우리 국회법은 이 국가의 방향을 하나씩 집행을 해 나가는 거죠. 집행을 해 나갈 때 밑그림을 먼저 그리죠.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서울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이 무슨 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죠. 요 기본계획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요거는 승인이 필요한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현행법에 떠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자꾸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장관이 지금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장관이 제시한 방향에 맞아야 되겠죠. 장관한테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죠. 관리계획이란 건 이렇게 이제 물감을 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이 관리계획은 승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는 필요 없어. 결정해서 하는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승인은 위에서 한다는 거지. 결정은 위에서 결정해, 장관이 결정해 주는 거야.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건 지가 결정하는 거야. 지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시도 집행하고 특시도 집행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국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국토개혁법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부산광역시라고 가정을 하고요.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있는 양산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양산시. 부산시장은 부산시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겠죠. 양산시장은 양산시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겠죠. 밑그림은 각자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양산시까지 넘어갔으면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양산시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 지하철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은 양산시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양산시를 포함하는 지하철 뚫는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우리 공법은요. 두 개 이상이 걸쳐져 있어요. 뭔가가 이해관계가 상충돼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장 원칙이 뭐예요?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법적인 절차를 가는 거야. 그러면 부산시장은 양산시장을 만나가지고 뭐 하면 돼? 협의를 하면 되죠. 그러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지하철 만들자 하면 되는데 이 협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지. 그래서 부산시, 양산시, 요거는 부산은 부산이라는 광역이고 양산은 경상남도 안에 있는 광역이죠. 그러면 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시도가. 이러면 얘들을 다 총괄하는 건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내려와서 물어보겠죠. 당신은 왜 지하철 만들려고 그래? 니는 왜 안 만들려고 그래? 물어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요렇게 범위를 정해줘. 여기 화명동 어디부터 저쪽에 양산 어디까지 지하철 뚫는 계획 만들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부산하고 양산을 묶은 건 한 개의 도시예요? 두 개 이상의 도시예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었죠? 이 묶은 존을 우리는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빨리 익혀 주셔야 되겠죠. 광역은 한 개다,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뭐를 하라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력을 정해준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력을 정해줬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
빨리 꺼내려고 하면 빨리 안 꺼내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 오늘은 모든 게 다 이런 권력 있죠. 이런 쫀을 영어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부른다? 쫀이라고 부릅니다. 쫀. 나중에 되면 무슨 지역, 지구, 구역, 무슨 여기처럼 권력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뭐 모두가 다 뭐다? 영어로 말하면 쫀이야. 쫀을 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쪼닝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쫀 제도, 지역제, 지구제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계획을 만들려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 한번 읽어볼까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여기 안에도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밑그림을 그리면 밑그림. 자, 이것도 밑그림이에요. 무슨 계획처럼? 기본계획처럼 밑그림이죠. 밑그림인데 이 계획권 안에서 수립하는 이 계획을 우리는 한 개의 도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빨리 익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자기 시군에서 수립하는 밑그림은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밑그림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범위가 뭐다? 광역계획권. 얘도 방향이죠. 방향. 근데 어디의 방향?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실 부분이 뭐예요? 만약에 부산과 양산 사이에 지하철 뚫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불만을 가지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대로 기본계획 수립하겠죠? 양산은 양산대로 기본계획 수립하겠죠?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잖아. 모든 부분. 수립하면서 이 계획과 다른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각 시장 군수는 자기 시군의 기본계획 밑그림을 그릴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요. 기본계획에다 그대로 반영해야 돼. 뭐 말인지 아시죠? 반대로 말하면 뭐다?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돼야 된다는 뜻이라니까. 이해갑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계획이 잘못된 거?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지. 기본이 광역에 맞아야 되는데 광역을 기본계획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적용되고요. 기본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다르게 만든 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적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위에다가 뭐를 적느냐? 제가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적었어요. 광역도시계획도 똑같이 뭐를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도 뭐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자기 특광시군에서 수립을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한다 하는 게 차이점이지. 이해갑니까?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시군을 뭐한 거다? 문건 것이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그대로 뭐를 해라? 그대로 반영을 해라.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어라.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는 계획이 몇 개가 나와요? 3개.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는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이 아니죠. 2개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에는 빠져요. 얘는 어디에 수립한다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정의해 봅시다. 광역계획권에 뭐를 제시한다? 장기발전 방향이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구체적이다, 계략적이다? 계략적이다.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구성계획이 없다는 말은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소송 제기하고 이거 안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이게 차이죠. 그리고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고 지침이 되고. 자,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존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셨느냐면요, 우리 국회법에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법인데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은 무엇밖에 없어? 관리계획밖에 없어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방향 제시하는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은 당연히 뭐다? 관리계획이지. 계획을 통해 집행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은 왜 만들어? 관리계획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간다는 그런 의미죠. 계획이 3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계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뭐더라? 계획의 의. 여태 그거 하신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기본계획이란, 관리계획이란. 이게 첫 번째 우리 시험 목표고, 두 번째는 이 계획에 갖는 성격입니다. 성격은 방금 했죠? 요 두 개는 계략적이고 구성력이 없어. 장기계획이고. 그리고 밑에 계획은 다 위에 계획에 뭐 해야 돼?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됩니까? 부합돼야지. 만약에 관리계획이 기본계획하고 다르면 얘가 잘못된 계획이라니까. 그리고 관리계획은 광역에도 부합돼야 돼.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돼야 됩니까? 부합돼야 돼. 서로 다르면 얘가 우선해. 의미가 없어. 그럼 이런 관계들, 또 우리 관계들 우리 지금 물어봐. 나중에 되면 아무도 안 틀려.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 만드는 계획 있지요? 이 계획은 다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돼. 만약에 국회법에서 만드는 계획이 국가계획과 달라. 그러면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에서는 첫 번째 의, 성격, 세 번째, 이제 요게 문제죠. 우리 계획파트에서는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우리는 계획파트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있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걸 공부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절차, 지금 1, 2월 달까지 뭐 절차 굳이 뭐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요 두 가지 계획은 뭐를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두 가지 계획은 승인.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게 원칙이다? 장관한테 받아야지. 이 방향을 국가에서 국장이 지금 제시했잖아. 그죠? 국장한테 받아야 돼.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예전에는 다 장관이 승인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이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해가지고 그 승인권을 밑으로 내려줘. 밑으로 내려줘.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수립하고 누가 승인하는지 요걸 이번 진도에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시면 돼. 그런데 요 관리계획은 승인받는 계획 아니죠? 이미 승인 났잖아. 이미 너 가수해 하고 승인 났잖아. 승인이 나면 승인받은 것 중에 뭐부터 하지? 뭐를 할 것인가? 뭐를 할 것인가? 뭐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입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입안이라고 불러요. 안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를 살까? 피아노를 살까? 이런 얘기입니다. 입안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뭐 한다?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누가 입안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걸 공부하실 거예요. 한번 연습해볼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 특광기 장군수. 관리계획 누가 입안?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공부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펴보세요. 이 법은, 자, 1은 재정 목적이 나오죠. 우리 공법은 항상 제1조가 뭐예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법의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근데 그 목적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 이 1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왜 보느냐? 이걸 봐야 이 법이 내용이 뭔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데 있죠. 이용개발 보전에 살짝 밑줄 한번 주라고 했죠. 거기다가 집행이라고 이렇게 적어보고 집행. 자, 우리 국토를 집행, 즉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 동그라미, 계획 동그라미, 집행 동그라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미 우리는 뭘 알았어요? 이 법의 내용을 알았지. 이 법은 우리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이 말이죠. 그 계획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요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요런 내용을 정하여서 공공복리 정진. 우리 공법의 목적이 뭐 공공복리 정진이라면서 이 법도 공공복리를 정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목적이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계획과 집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공부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잖아. 계획. 그 계획이 3개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밑에 용어정의 보세요. 밑에 용어정의에서 2번 하나만 봅니다. 도시군 계획이 나오죠. 도시군이 나오면 숨을 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특광시군. 무조건 이걸 잡아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특광, 특시, 특도, 시군, 특광시군에서 수립한다. 그걸 갖다가 밑줄을 하면 주든지 괄호로 묶든지. 자가 있으신 분은 자대고 밑줄 긋고 없으면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특광시군을 잡자. 근데 군 옆에 이런 말이 있네. 괄호가 있네요. 광역시 관할구역은 막 군은 뭐 한다? 그거 하나 또 이해를 할까요?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물어봤어. 자, 물어봅니다. 부산광역시 안에 구청장하고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수는 권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이 말이지. 다르면 되겠어요. 같지.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일은 기장군수가 한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부산시장이 하는 일은 부산시장이 하고 밑에 구청장하고 그 군수는 권한이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광역시 군수 군이 있나 없나를 물어봐. 그러면 무조건 구청장이 있나 없나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도 있는 거예요? 광역시 군수도 있는 거야. 광역시 군수도. 근데 구청장이 없어. 그럼 무조건 누구도 빠져? 광역시 군수도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고 문장이 나왔어. 여기에 광역시 군수 있다 없다? 구청장이 있잖아. 구청장이. 구청장이 있으면 이 군이 두 군데 있잖아요. 도안에 군도 있고 광역시 군도 있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청장이 있으면 여기 안에 광역시 군수가 포함된 거고 구청장이 없으면 광역시 군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 교재는 광역시 군은 제외 이렇게 끝냈는데요. 실제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하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하 같다는 말이 뭐예요? 특광시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음부터는 이 괄호가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하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특광시군 나오면 이제 요 괄호 안 나옵니다. 광역시군은 제외한다 이 말이 안 나온다고 이제 안 나와도 있는 거예요. 이하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특광시군을 잡았으면 특광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가 도시군 계획이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아시겠어요? 자, 나머지 용어는 지금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혀 손대지 마시고 어디로 가느냐? 21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가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의, 성격, 절차. 항상 학습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계획을 이제 요 3가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에 의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 밑줄, 장기발전 방향 밑줄.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이다. 자, 장기란 말이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장기는 우리 국회법에는
장기 계획, 광역하고 기본 계획은 장기잖아요. 근데 20년 단위란 말이 없어요. 나 20년 단위 나오면 안 돼. 대부분 2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20년 단위란 말이 없다는 것도 참고를 합니다. 관리 계획은 중기 계획입니다. 중기 계획은 10년 단위죠. 근데 10년 단위란 말이 없어요. 없어. 어쨌든 10년, 20년 단위. 10년, 중장기 계획이에요. 중장기. 자, 뭐 그러므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뭐 이렇게 있죠. 무슨 말이 아시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야? 광역계획권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죠. 광역계획권에서 수립을 합니다. 자, 법적 성격이 나오죠. 성격은 뭐 크게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는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요. 1번 한번 읽어볼까? 비구속적이죠.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구속적인 실천 계획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작성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적 계획이다. 그러므로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 아무것도 기억할 거 없고 비구속적이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뭐 행정청 내부다, 외부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러면 그 계획은 행정청은 구속할까 안 할까? 행정청은 구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요. 아니, 지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지도 안 지킬 거면 뭐 한다 계획을 만드는데. 내가 우리 다 학습 계획표 짜놓고 공부하고 있죠? 그 계획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 안 지키고 뭐하러 계획을 만들어? 근데 그 학습 계획을 다른 사람이 지킬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란 건 기본적으로 누구는 다 구속을 해. 행정청은 구속하는 거야, 행정청은. 그러면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청 바깥. 아시겠죠? 일반 주민, 일반 국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있다는 건 행정청 바깥까지도 구속한다는 거야. 구속력이 없다는 건 행정청 내부만 구속하고 행정청 바깥에는 구속력이 없다. 아시겠죠? 그걸 비구속적이다. 외부 구속적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두 번째,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행정처분 X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일반 국민은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 등의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3번이 중요하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은 자, 우리 국회법에 만드는 계획 3개죠. 도시군 계획이 2개니까 전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국가계획에 부합 밑줄. 그 말이 중요합니다. 국가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죠? 다른 경우는 밑줄.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우선한다. 뭐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뭘 보셨어요? 의 성격. 절차는 아직 안 봤고. 그래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을 영어로 말하면 쫀이죠. 쫀인데 우리 공법에 수많은 쫀이 나와요. 앞으로 수많은 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텐데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떤 쫀, 지역이 나오고 지역구가 나오고 구역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뭘까요? 학습의 목표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쫀에서는 어디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지정하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나 무슨 목적으로 이걸 물어본다고. 두 번째는 절차를 물어봐요. 절차라는 것은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하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뭐예요? 누가를 다른 말로 지정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권자가 누군가 어떤 절차로 지정하나 이걸 물어봐. 요 절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은 어디입니까? 목적까지는 몰라도 돼. 최근에 우리 목적을 우리 시험에서 지문에서 한번 띄웠어.
우리 시험에서 목적은 물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띄웠는데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광역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죠. 한 개의 특광시군이 도시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묶은 게 광역계획권이잖아. 근데 그거에 전부를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부를 지정해도 됩니다. 부산과 양산을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묶으려고 그래. 지하철 문제 때문에. 그러면 부산 전부를 묶는 게 원칙이지만 이 북구만 묶고 되는 거야. 북구하고 양산도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그래서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럼 이번 진도는 광역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다? 두 개 이상의 도시, 특광시군을 줄여서 뭐라고 적어도 된다? 도시군이잖아. 두 개 이상의 도시군에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지정권자 있죠? 요 지정권자 하나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면은 잡아야 될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 힘드는 거예요. 여기 경상남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산은 한 개 도시다, 두 개 이상의 도시다. 한 개 도시죠. 특광 시군이 도시라니까 특별시도 한 개의 도시고 부산도 한 개의 도시요. 그러면 부산시 안에는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야 광역이 되는 거니까. 부산시 안에는 광역이라는 게 없어. 근데 경상남도는 한 개의 도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도시로 돼 있죠. 야, 도지역에서는 시도 많고 군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군을 묶을 수 있죠. 전부를 묶어야 돼? 일부를 묶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일부를 묶는 그림이에요. 일부를 묶는 그림이야. 자,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보고 있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경상남도라는 하나의 도안이 있죠. 이럴 때는 그냥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이해갑니까? 예전에는 장관이 다 지정했거든. 근데 도안에서는 도지사 지정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이 광역계획권을 우리가 시험 칠 때는 글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글자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해보죠. 이게 하나의 도, 같은 도, 도의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들으시면 돼. 도의 관할구역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도의사 지정하는 거야. 이 도의 관할구역이라는 게 하나의 같은 도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땐 도의사 지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가 양산시라는 시가 있고 여기 뭐 부산 옆에는 군이 없지만 이렇게 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부산 안에는 광역계획권이 없지만 부산이라는 도시와 양산이라는 도시를 묶을 수는 있죠. 아니면 군하고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쪽은 부산, 이쪽은 이제 경상남도죠. 그럼 도의사가 혼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부산시장도 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우리는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도가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아까 시도에 걸쳐 있단 말의 의미가 뭐다? 시도에 걸쳐 있단 말의 의미가 뭐다? 아까 했잖아. 시도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말한다니까. 시도는. 그러니까 시도에 걸쳐 있다는 말은 이 광역계획권을 뭐라 한다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은 시고 이쪽은 도에 걸쳐 있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경상북도야. 여기가 경상남도야. 그러면 경상북도의 어느 시와 경상북도의 어느 군을 이렇게 묶었어. 광역계획권 맞죠? 요 광역계획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졌는가요? 걸쳐있죠.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르잖아.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걸 시도에 걸쳐 있다고 하는 거야. 일단 누가 지정해? 국장이 지정하는 거야. 이 경북도지사도 지정 못하고 경남도지사도 지정 못하고 누가 지정해? 국장이 하는 거야. 자, 이해하시겠죠? 요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누구다? 도지사예요. 자,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공법에 각종 쫀을 만들잖아요. 쫀을 만들면 이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장관만 지정권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쫀을 함부로 지정하면 이 쫀 지정이 결국은 거기 안에서 사업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쫀 지정을 함부로 하면 낭개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관만 갖고 있다가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요. 그럼 밑으로 내려줘. 장관치도 지정하고 밑에 지자체도 지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초한테 내려줄까? 광역한테 내려줄까? 광역한테 내려줘. 거의 대부분 공법이 시군구청장 기초한테는 지정권을 거의 안 줘요. 농지법이나 이런 특별한 일부 빼고는. 그러니까 지정권은 대부분 보다 장관 아니면 광역이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게 별로 없어. 몇 개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그럼 우리가 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99% 앞에 누가 붙어? 시도지사. 왜? 시도지사는 레벨이 광역이고 전부 권한이 같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도지사가 나오면 앞에 시도지사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우리 공법에 시도지사 나오면 안 되고 도지사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을 한다? 국도. 이렇게 외워야 돼. 국도. 누가 지정한다고? 국도. 이번 주인데 국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잡아야 돼. 국도 첫 번째 어디서 나왔어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딱 세 군데밖에 안 할 거거든. 사실상 두 군데나 마찬가지 세 군데 기억하시면 돼. 그냥 오늘 다 끝낼 거야. 국도가 지정합니다. 자, 우리가 지정권자.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지정권자. 국장, 도지사 제목에 밑줄 긋고 국도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밑줄. 둘 이상의 밑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얘를 줄이면 괄호 안에 뭐라고 그래요? 시도라고 하죠. 시도 밑줄. 시도. 그 다음에 밑줄. 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러니까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진다면 누가 지정? 국장. 시도에 걸친단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2번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도의 관할구역 밑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이럴 때 누가 지정? 도지사.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보고 밑에 지정 대상 지역 돼 있죠? 거기 원칙 하나만 봅시다. 인접한 밑줄. 인접한. 그 다음에 인접한 둘 이상까지 밑줄 그으세요. 인접한 둘 이상의. 그 다음부터 괄호 묶으세요. 특광시군. 그 다음 밑줄.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이해하시죠? 지정한다. 자, 예외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자, 광역계획권은 그걸로 끝. 그럼 광역계획권은 이번 진도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 학습 목표는 지정권자 국도야. 요 국도를 이번 진도에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광역계획권으로 외도를 했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자,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야?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수립권자가 누군지, 승인권자가 누군지 이걸 잡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수립권자, 승인권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중에서 제일로 이 어려워. 광역도시 수립권자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두 번, 세 번 해도 막 헷갈려 그래.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자라서 가수가 될래요 하는 게 내 방향이죠? 방향은 남이 잡아줘도 됩니까? 내가 꼭 잡아야 됩니까? 남이 잡아줘도 내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강조했는데 그걸 갖다가 남이 잡아준다고 하면 안 되지. 내 인생은 누구의 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거. 어? 내 인생은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야, 네 가수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잡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누가 수립?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합니까? 그렇다니까. 남이 하면 안 된다니까. 응? 그럼 광역도시계획도 방향이죠. 누가 잡아야 돼? 누가 잡아야 돼? 지가 잡아야지. 지가 남이 잡아주면 돼요? 안 돼? 안 돼. 칠판 보세요.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광역계획권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인데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하나 하는 걸 지금부터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수립하나? 자, 방향이잖아요. 그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 시만의 방향이면은 내가 잡으면 되지. 우리 군만의 방향이면 내가 잡으면 되죠. 근데 시군을 묶어버렸잖아 지금. 나 혼자의 지금 방향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 혼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처녀 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하면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사람으로 치면은 결혼을 한 거야. 그럼 내가 잡아야 돼? 네가 잡아야 돼? 같이 잡아야 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앞으로 두 글자로 누가 잡아 그러면? 같이 이걸 우리는 공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광역도시계획은 두 글자로 누가 수립하죠 그러면? 공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 혼자 계획이니까 지가 하면 되고 요거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 그럼 누가 공동으로 하는가를 지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누가 공동으로 해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겠지. 맞죠? 자, 여기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어? 도의사 지정했죠? 그럼 도의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땅 주인이야. 그럼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자예요? 승인하는 자야? 그런 얘기지. 그래서 국도가 지금 두 번 나왔어. 국도는 광역계획권을 뭐한 자? 지정한 자. 그리고 거기 안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 계획을 뭐하는 자? 승인하는 자. 아시겠죠? 그 국도 두 가지 했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고 광역도시 계획을 승인하는 자다. 수립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얘기지. 도지사가 승인한다면서. 승인한다는 말은 계획을 만드는 자는 도지사보다 밑에서 수립하겠지. 그잖아요. 도지사 밑에서 수립해서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안에는 뭐 있어요? 도안에는 시군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도지사한테 뭘 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국도가 승인권자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다면 계획은 국도 밑에 있는 지자체가 수립한다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말로 표현해 봅시다. 말로. 같은 도, 하나의 도, 도의 관할구역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와. 도의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누가 수립? 그러면 시장군수라는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답이 나오려면 도의 관할구역이 있을 때는 이 쪼는 도의사가 지정하고 계획은 밑에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도 안에 있다 그러면 도의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 밑에 있는 누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도지사한테 들고 가서 뭘 받는 거야? 승인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승인은 장관이 하는 거라고. 근데 예전에 다 장관이 했거든. 근데 여기는 왜 도의사가 승인해? 광역계획권을 도의사가 지정하잖아. 그럼 과거에는 이 지정권이 누구한테만 있었다고? 그렇죠. 장관한테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장관이 지정하고 승인도 장관이 했어. 근데 지금은 도의사 지정하고 도의사가 승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보실까요? 이 계획은 두 글자로 누가 수립한다? 공동을 하는데 누가 공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얘하고 지금 계획이 걸쳐 있잖아. 여기 누가 나와야 돼? 부산시장이 나올까? 여기 구청장이 나올까? 고민이 돼, 고민이.
아니 우리 국회법은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작년 1년 내내 공부를 해놓고 구청장이 나와 그러면 또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국회법은 구청장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국토개법 문제에서요. 구청장 나오잖아요. 무조건 X야. 그러면 부산시장이 나와야 돼. 그럼 부산시장 여기는 양산시장이 나올까 도지사가 나올까? 도지사가 나와야 돼. 이 광역계획권은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계획권이야. 이거는 부산과 양산이지만 경상남도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공동을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을 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국장한테 뭘 받아? 국장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자, 한마디 해봅시다. 이 광역계획권을 뭐라고 불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좀 정리해야 돼.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 계획권은 국장 지정하지. 그럼 국장이 승인해 수립해? 승인하니까 계획은 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국장 밑에 있는 누구? 그래서 국장이 수립하면서 시도에서 수립하면서 국장한테 승인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번 진도는 요것만 좀 기억하고 갑시다. 이번 진도는 요것만 기억하고 갑시다.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나오죠. 자,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더라? 바로 왼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 시험은 그렇게 물어봐. 우리 시험은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둘 이상의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걸쳐 있을 때는 그때는 원칙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있죠. 그걸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이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미출.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인은 누구한테 받고 국장 이런 뜻이에요. 밑에 예외는 지금 보지 마세요. 자 밑으로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경우 있죠. 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지정한다? 밑에 나와 있네. 같은 도 관할구역 괄호 묶으세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있다. 이럴 때는 누가?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밑줄 그리고 역시 공동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 도지사. 그래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같이 기억해 버리세요. 저 위에 1번은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자, 국도 두 개 했다. 국도 광역계획권을 뭐 하는 자? 지정한 자. 광역도시계획을 뭐 하는 자? 승인하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나머지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굳이 안 보셔도 괜찮아. 구체적인 절차 안 볼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요. 이번 진도는. 광역도시계획은 의 그리고 뭐 성격 절차 아시겠죠? 자 수립권자 두 글자로 누구? 두 글자로 누구? 두 글자. 두 글자가 참 많다 그러고 보니까. 국도도 두 글자고 국장도 두 글자고 이게 두 글자예요.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두 글자예요. 국장 두 글자 아니에요. 이제 두 글자로 누구요? 우리 기억력이 정말로 심각하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거든. 다음 주에 두 글자로 누구예요? 물으면 국장이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무슨 다음 주요? 바로 물어보는데도 뭐 두 글자니까 국토. 나중에 이제 내용이 자꾸 또 많아지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초반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직까지 힘 있죠? 우리 11월, 12월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 이미 지났어. 1월, 2월 여기까지 우리가 아직 힘이 있어요. 이때 좀 힘 좀 써야 돼. 힘 좀 써야 돼. 근데 학원에 와가지고 초반에는 앉아있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학원만 오시면 됩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말. 아이고 어떻게 학원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어딨어. 죽기 살기를 공부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나머지 2차 과목을 손 안 대도 되는 그 시점에서요. 민계공을 좀 박시기 좀 해놔야 돼. 박시기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후반부가 편해요. 지금 어렵다는 거 느끼는 거 있죠. 혹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나는 이 파트가 진짜 어렵더라. 정비법이 어렵더라. 그러면요. 초반에 그걸 몇 번을 봐놔야 돼. 그러면 쉬운 부분은 나중에 돼요. 근데 어려운 부분을 나중에 하잖아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 안 돼. 어려운 걸 나중에 받아들이려면 내 머릿속에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운 거는 못 받아들여요. 그때는 그냥 자꾸 버릴 생각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그래서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어려운 것들을 좀 반복해서 봐놓는 게 그게 나중에 후반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처음에 오면 앉아있는 연습만 11월, 12월 달 내 앉아있는 연습하다가 1월, 2월 달 되니까 또 민법만 하라니까 민법만 내보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5월 달 가가지고 공법 하려니까 되나 안 되지. 5월 달 가서 공법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무슨 법을 전공 아무 소용없어. 법 전공이 얘하고 공법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나오는데 시도의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 칠 때까지요. 시도의사가 누군지 모르고 시험 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공법이 어렵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가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 간단하게 볼까? 어이 봅시다. 개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28페이지에 나오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맨 처음에 순도 쉬지 말고 뭐부터 잡자? 덕광시군. 괄호로 묶어야죠. 덕광시군. 여기는 군 옆에 괄호가 없어도 광역시 군은 이제 없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덕광시군과 날고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공간구조는 말은 아직 안 했네. 장기발전 방향 밑줄. 장기 동그라미. 종합계획 밑줄. 종합계획 밑줄.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밑줄. 밑줄은 신속하게 그어야 됩니다. 이제 11월, 12월 달에 밑줄 걷는 연습 많이 했고 이제는 신속하게 밑줄을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 했죠. 법적 성격은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왜?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아요. 구성력이 없고요. 대략적이고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럼 3번 하나만 봅시다.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해갑니까? 아까 광역이 양산하고 부산시에 광역 수립돼 있죠? 그럼 부산시장, 양산시장 기본계획 수립할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밑줄.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광역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이해가죠? 서로 달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밑줄.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자, 의 성격 받고 우리는 이제 결국은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미 알고 있네.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두 글자로 누가 수립해? 공동으로. 광역계획군이 시도에 걸쳐 있어. 누가 공동으로 수립? 누가 공동으로 수립?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지. 시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승인은 누가 하고? 국장이 하지. 응? 국장이 승인하고.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 구역 하나에 같은 도안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지. 시장군수가. 내 머리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머리가 맛이 갔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래. 다 똑같은 거야.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 그래서 국도가 승인하잖아요. 국도 두 가지 했죠? 자, 했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 전에는 전부 장관이 승인을 했거든요. 장관이. 근데 지금 여기는 도의사 승인하죠.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시는 이 국회법에 승인받는 계획이 두 개가 나오죠. 나중에 뒤에도 마찬가지야. 뒤에도 승인이란 말이 나오면 국장이 승인은 절대 안 나와 이제. 아시겠죠? 승인권이 다 누구한테 내려갔어?
시도지사. 자, 국장이 아니고 내려갔다는 말은 누구한테 내려간 거야? 광역한테 내려간 거죠. 성인권이 광역한테 내려간 거야. 광역한테 내려갔는데 이제는 국장의 성인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대답하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성인권자의 국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야지. 이제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인권은 전부 어디로 내려간 거야? 시도로 다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별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이 성인 맞는다고 X? X. 기본계획 성인권자에는 국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성인권이 시도로 내려왔다는 말은 아까 제가 시도가 무슨 의미다? 광역. 광역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면서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까지는 지가 광역이죠. 그럼 지가 성인권자란 말이네. 지가 수립권자면서 성인권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지한테 성인 받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지가 지한테 무슨 성인을 받아? 그러면 얘는 성인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인을 안 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수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특시, 특도는 기본계획은 이제는 국장이 성인 안 받고 지가 알아서 수립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런 문제예요. 아니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시장이 중앙정부하고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다. 그 국가하고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얘한테 수립권을 다 맡겨버렸을까? 국가가 성인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안전장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우리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안전장치는 있어. 그건 나중에 알면 되고. 어쨌든 광역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고 스스로만 한다. 수립한다.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시장군수는 어디에 있는 시장군수예요? 도 안에 있는 시군이지. 얘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얘는 받아야지. 시도가 승인권자라며. 그러니까 도지역에서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고 시장군수는 앞에 여기는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립권자, 승인권자 알 수 있죠? 자 볼까요? 밑에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가로 묶었어요. 특광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 가로 묶었어요. 자 뒤에 만자를 적어주세요. 얘는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해? 특광시장군수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 적어놨네. 국장, 도지사. 구청장은 아예 국회법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아시겠죠? 구청장은 무조건 안 나오고요. 국도는 수립권자다 아니다? 아니지. 오로지 누구만 수립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에 수립 대상 지역은 읽어보지 마시고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딜까? 특광시군이지. 숨 쉬면 안 된다니까. 특광시군에서 수립하지 어디서 하겠어? 지금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넘기세요. 자 우리 교재는 어디 보느냐? 31페이지를 봅니다. 31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승인돼 있죠? 자 제목에다가 특별시, 광역 밑줄 한 거 볼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만 밑줄을 주세요. 얘들이 다 누구예요? 광역. 얘들이 광역이죠? 그럼 얘들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스스로만 한다? 확정. 스스로 확정한다. 스스로 확정하는데 우리 교재는 보니까는 절차를 바로 적어놨네. 그럼 우리는 밑에 절차를 읽어보지 말고 제목에 확정 위에다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스스로 특별시, 광역시, 특시, 독도는 스스로 확정을 짓습니다. 일단 절차는 놔두고 2번 내려갑니다. 시군, 시군 밑줄. 시군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승인 받지요?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앞에서도 안 읽어드렸지만 수립 변경 있죠. 동그라미 쳐볼까? 수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그 다음 밑줄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도지사 승인 아실 테고 자 변경은 무슨 행위예요? 새로운 행위죠. 계획을 수립한다 또는 변경한다. 무슨 존을 지정한다 또는 변경한다. 항상 무슨 인가했다 또는 변경.
이런 말이 항상 뭐를 했다 그러면 우리 공법에는 밑에 변경한다는 말이 따라붙어. 이 변경이란 말은 새로운 행위예요. 새로운 행위란 말의 의미가 뭐다? 똑같이 하라는 거야. 수립할 때 도의사한테 승인 받았죠? 그럼 변경할 때도 도의사한테 승인 받으라 이 말이야. 무슨 구역을 지정할 때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똑같이 거치라는 얘기야. 똑같이 해라. 이걸 새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는 뭐하고 도지사한테 뭘 받고 승인을 받고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까지는 스스로 뭐하고 확정 짓고 그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줍니다. 다음 페이지 큰 7번 도시공 기본계획의 정비. 특광시장 군수는 5년마다 몇 줄? 아까 제가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랬죠?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몇 줄?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주의. 그 주의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도 장기계획이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 없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부산과 양산에 지하철에 불만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5년마다 그 문제가 제기될 거단 말이에요. 5년마다 뜯어고치자고.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 하는 걸 주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3개인데 관리계획도 이게 중기계획이거든. 10년 단위. 중기계획이니까 얘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얘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근데 얘만 없는 거야.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2번. 자, 특광시장 군수는 계속 특광시장 군수가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괄호 문구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괄호 묶었죠. 거기다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의 밑줄 또 괄호 묶어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 괄호 묶어주세요. 국가계획의 내용의 밑줄 국가계획. 그럼 얘들은 다 뭐예요? 기본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들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광역하고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밑에 줄에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그대로 뭐를 해라? 반영해라. 아시겠죠? 반영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